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인체의 방어작용 학습지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하고 교과서 수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을 구분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병원체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체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감염성 질병이었고, 병원체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는 일종의 우리가 앞서 배웠던 대사성 질환과 같은 이런 질환들은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우리 내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병원체의 종류 봅시다. 자, 체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증식하여 세포를 파괴하거나 독소를 분비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을 우리는 병원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병원체의 종류하고 이 각각에 해당하는 질병의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모의평가 같은데 어떤 유형이 주로 나오냐면 병원체의 종류를 가나 형식으로 그림 또는 특징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병원체와 그에 관련한 이 질병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반드시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표를 한 번에 한눈에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에는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정도가 등장을 하고요. 변형프라이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병원체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 5가지를 정리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세균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세균의 경우에는 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이 없는 단세포 생물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교과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원핵이라고 불렀죠. 원핵 생물. 자, 원시적인 핵의 형태로 핵막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핵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적절한 환경에서 매우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정 환경이 될 경우니까 그 환경을 제거해주면 세균의 번식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치료에는 항생제를 사용하고요. 대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항생제를 불필요하게 과다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성을 가지는 내성균이 발생해서 그 약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용법을 사용해서 지켜야 한다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인지하시고 예시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상풍하고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언급률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닌데 선생님 지금 괄호에 비워놓은 이 질병 같은 경우에는 세균의 예시 질병으로서 굉장히 많은 비율로 등장을 하는 질병입니다. 바로 결핵인데요. 주로 결핵과 그리고 또 바이러스 관련된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에이즈 이런 식으로 엮어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요. 빈도상으로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곰팡이 그리고 변형프라이온들도 한 번씩 언급이 되는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이러스인데요. 우리는 바이러스 일단은 이미 다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비세포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전 물질과 여기서 말하는 유전 물질은 핵산이고 핵산의 DNA냐 RNA냐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 또는 RNA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 껍질로 구성되어 있는 간단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요.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이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식이 가능합니다. 치료에는 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요. 예시는 감기, 독감, 홍역, 소아마비, 부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불리는 에이즈, 그리고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메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의 경우에는 HIV라는 바이러스라는 명칭까지도 좀 같이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생생물인데요. 세균과의 차이점은 세균이 핵이 없는 단세포 생물이었다면 원생생물의 경우에는 핵이 있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독립적으로 혹은 기생해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고요. 예시는 말라리아, 아메바성 이질, 수면병 등이 있습니다.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모기로 전파가 되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원생생물 말라리아 좀 연결을 지어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한 번씩 언급되는 곰팡이를 볼게요. 실 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무좀이에요. 그래서 무좀을 가지고 문제에서도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변형 프라이온인데요. 일단 얘는 특징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잘해야 되는데, 먼저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작아요.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작고, 그리고 얘는 유전 물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 프라이온과 접촉만 하게 한 것만으로도 변형 프라이온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변형 프라이온이 축적이 될 경우에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질병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광우병입니다. 그래서 한때 그 광우병 파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나라가 시끌시끌했던 적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들도 한 번씩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라이온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질병의 감염 경로와 예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 선생님이 이제 감염 경로와 예방 방법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놨는데요. 먼저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방법인 병원체의 직접적인 감염입니다. 환자의 접촉이나 사물을 매개로 한 접촉으로 감염이 되고요.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서 병원체가 방출되고, 그것이 공기와 함께 호흡기로 흡입되면서 감염되거나, 환자나 보균자가 부착한 의복, 물품 등에 직접 닿아서 피부나 점막으로 감염되는 경우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고 있는 코로나 역시도 이렇게 비말로 인해서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질병의 예시는 독감이라든가 디프테리아, 폐결핵 등 주로 호흡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입을 가리거나 마스크 착용을 하고요. 손을 흐른 물에 자주 씻어서 세균이 손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고, 수건과 같은 개인 물품을 개인 혼자만 쓸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방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물이나 음식을 통한 감염인데요.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이나 병원체에 오염된 식품, 음료수 등이 감염 원이 되고, 쥐라든지 파리, 바퀴벌레 등이 매개해서 식품이나 식기가 오염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질병의 예로서 콜레라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질, 장티푸스, 세균성 식중독 등 주로 소화기관과 관련된 질병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이나 음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끓이거나 익혀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고요. 음식 재료도 신선하고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리기구 역시 마찬가지로 자주 소독을 실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개 동물을 통한 감염인데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모기가 굉장히 많죠, 그죠? 모기나 파리 등 이런 매개동물에 의해서 병원체가 전달돼서 감염이 되는데, 대표적인 질병의 예가 뇌염이나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죠. 모기에 의한. 그래서 모기나 파리 등의 질병을 매개하는 이 해충 자체를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보이면 없애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질병의 감염 경로까지 정리를 한번 했고요. 모의고사 작년에 출제했던 문제 3문제를 선생님하고 문제편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